435페이지입니다. 165번에 해설에 보면 첫 줄에 4오음은 2오음 더하기 3오음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 이것을 R3는 6오음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대단히 복잡하죠. 과정이. 그냥 바로 첫 줄에서 계산기에 뭘 이용하면? 솔브 이용하면 바로 6오음 나와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해드립니다. 자, 167번 해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상기 그림에서 대각선 방향의 저항의 곱이 같으면 브릿지 회로에는, 즉 C와 D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10오음은 가운데 있는 저항 10오음은 무시하고 푸는 거예요. 대각선 곱의 저항이 얼마예요? 여기와 여기를 곱하면 얼마예요? 10 곱하기 5니까 50.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곱해도 얼마예요? 50이죠. 아, 같으니까 중간에 있는 CD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10오hm 이거를 무시하고 푸는 거예요. 188번 요거는 좀 처음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1ohm의 저항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밑에 보게 되면 중첩을 내서 뭐를 단락해요? 1번 전압원을 단락합니다. 그래서 100V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선을 연결해 버렸죠. 자, 그러면 40A가 전류원인데 전류는 분배가 되잖아요. 40A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얼마나 가냐? 이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2라고 보면 2는 R1 플러스 R2 분의 뭐예요? R1I죠? 네. 이거는 0 플러스 오른쪽에 1ohm이죠? 그죠? 분의 0ohm 곱하기 4A 이렇게 돼요.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고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고 이쪽으로만 100% 흘러가는 거예요. 전류 분배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저항 단자 1ohm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이 분배 법칙에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압 V는 IR인데 I가 0A니까 걸리는 단자 전압도 0V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는요, 이제는 뭘 개방해요? 전류원을 개방합니다. 이거는 뭐 되게 쉬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쭉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450페이지 210번부터는 논리 회로가 나와요. 이런 게 답 가리고 막 풀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1차 풀어서 2차까지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거예요.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죠?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55페이지 229번부터는 다이오드 논리 회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풀다 보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229번은 다이오드가 출력 방향이죠? 이게 OR 게이트. 그리고 맨 밑에 231번은요. 어디 방향이에요? 입력 방향이죠? 예, 엔드 게이트. 방향을 보고 OR 게이트냐 엔드 게이트냐 이건 암기니까요. 그리고 233번을 보게 되면 D1, D2를 보게 되면 이게 입력 방향이니까 엔드 게이트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역방향 다이오드 한 개 있죠. 무슨 게이트? 난드 게이트죠. 자, 그리고 235번에 보게 되면요. 해답이 2번이 1-예요. 맨 마지막 줄에 2번에 보면 1-G1, G2 분의 G1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인데 위에 보게 되면 R에서 G1으로 가는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오른쪽에 한번 봐요. 236번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플러스예요. 블록 성도도 열심히 들여다보면 왜 해답이 이렇게 나오는지 규칙성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전부 다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계산 문제나 이런 것보다 한글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디에서는요? 관리사에서는. 근데 기사 필기에서는 한글이 쉽죠. 왜 쉬워요? 답이 같으니까. 그래서 한글은 능력 되는 데까지 한번 보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양이 많고요. 이 한글을 다 하려다 보면 그놈이 그놈 같아서 전기 전공자가 아니면 한글이 오히려 어렵다고요. 한글은 2차의 관계가 좀 더 적어요. 1차의 출제율도 낮아요. 또 봐도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뭐 위주로? 소방전기도 계산 유형 위주로. 특히 계산 유형 중에 직류와 제어 위주로. 교류는 표 위주로. 이 전기 회로가 어디에 한해서 출제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고 공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수업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3페이지 보게 되면 1차 시험 과목에 2번에 소방 수리학은 다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약재화학은 다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소방전기는 어디만 나온다고 돼 있어요? 공사 재료 및 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류, 교류 이런 거는요 약하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는 좀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공사 재료하고 제어 쪽은 좀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뭔지, 시퀀스가 뭔지, 공사 재료가 뭔지, 또 불대수가 뭔지, 그죠? 제어 쪽은 실기까지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AND 게이트가 뭔지, OR 게이트가 뭔지 간략화해서 다시 그릴 수도 있고, 유저점이다, 무접점 회로다, 뭐 이런 부분들 또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A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유접점 회로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는 무접점 회로고. 그래서 이런 유접점 회로를 그리라, 무접점 회로를 그리라 했을 때 그런 것도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거 다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실력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한 개 한 개 힘을 들여가지고 쌓아가면 그게 바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 필기에서 2차에 관계된 거였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과목을 좀 무시하고 해서 과락 나오면 안 되고요. 유체 높은 점수 나왔으면 좋겠고요. 약재 높은 점수 나왔으면 좋겠고, 구조 높은 점수 나왔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론 60점 넘었으면 좋겠고, 법규 60점 넘었으면 좋겠고, 위험물 60점 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체, 약재는요 한 80점 나왔으면 좋겠고, 구조 한 80점 나왔으면 좋겠고, 제어 쪽 나오는 거 다 맞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2차도 좀 대비가 되면서 1차도 되는 거잖아요.